자,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기 일반적으로 게임을 좀 만든다고 하면 주인공이 이제 그 키보드 입력에 따라서 이동을 해야겠죠? 음. 그러면은 우리 아마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게 단순하죠. 어떤 키가 눌렸다면, 그쵸? 너의 속도를 점프로 만들어주고 그거를 뭐 세팅해줘라. 이미지, 애니메이션 바꿔주고.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할 겁니다. 근데 이게 아마 어디서든 점프가 되겠죠? 그러면 너무 당연하게도 공중에서도 점프가 될 겁니다. 그쵸? 그래서 뭐 불변수를 추가를 해서 점프 중이라면 점프를 막겠다 뭐 이런 걸 추가해서 로직 계속 작성을 하겠죠. 그리고 점프만 있는 게 아니죠. 뭐 엎드려서 앉기, 왼쪽으로 이동하기, 오른쪽으로 이동하기, 뭐 공격, 다양한 동작들이 늘어날 때마다 이렇게 else if문, if문이 계속 추가가 될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당연하게도 버그도 엄청 많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엎드린 상태에서 점프를 하게 만든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 서로 연관 관계가 서로 여기서는 점프를 하게 안 되면 막고 여기서는 하게 막 허용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엎드린 상태에서 뭐 공격을 못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엎드린 상태에서는 뭐 엎드린 공격이 나와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추가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결론적으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아지면서 복잡하게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좀 해결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FSM이라는 거를 활용을 보통을 합니다. 그래서 FSM이 아마 스테이트 머신이죠. 앞에 F가 뭐였지? 스테이트 머신인데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상태. 상태를 가지고서 어떤 동작들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하나씩 나눠 놓는다는 얘기예요. 스탠딩 상태를 하나 두고 더킹 상태를 하나 두고 점핑 상태를 두고 다이빙 상태를 두고 이렇게 상태로 왔다 갔다 함으로 인해서 이쪽에서는 내가 어디로 가는 그 if문이 들어간다고 한들 이쪽에서는 서로 모를 거기 때문에 코드가 서로가 얽히거나 뭐 서로 알게 되거나 그런 경우가 많이 드물게 됩니다. 음. 그래서 이제 FSM 같은 경우 이제 오토마타 이론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오토마타 많이 들어보셨지 못하셨을 텐데 오토마타가 뭔지는 우리는 알아요. 오토마타를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이런 인형들이 나옵니다. 나무 인형들. 이게 뭐냐? 자, 이쪽 레버를 막 돌리면은 얘가 막 계속 움직여요. 그래서 뭐냐? 내가 어떤 동작을 이렇게 취하면 이 동작에 따라서 이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이런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그 달리기 동작에서 점프를 누르면 점프 동작으로 바뀌죠. 이 지금 이 과정 하나가 오토마타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이제 기계들을 오토마타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뭐라고 하는지 좀 잘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 뭐라 그러죠? 어, 태엽 인형? 톱니 인형? 뭐 이런 걸로 봐야 되나? 이런 것들을 오토마타라고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에서도 오토마타가 있어요. 이런 거랑 같은 동작을 해요. 음, 내가 특정 뭐를 이렇게 해서 쭉 한 바퀴 계속 반복해서 움직이죠. 뭔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움직입니다. 이런 게 이제 오토마타 이론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로직을 찾는 거. 중간에 이렇게 가다가 한번 돌아갈 수 있게 또 짜주고. 이거를 발전시킨 게 FSM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이렇게 나눠서 표현을 하면 우리가 로직 처리가 굉장히 쉬워진다는 거예요. 핵심을 조금 더 보자면 자, 상태가 존재하고 그렇죠?
점프 상태, 엎드리기 상태, 스탠딩 상태. 그쵸? 이 수많은 상태 중에 우리는 한 가지만 활성화를 시키는 겁니다. 내가 점프 중이면 여기 점프 상태 하나만 활성화를 시키는 거죠. 그리고 입력이나 또는 이벤트에 따라서 상태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스탠딩인데 점프키를 누르면 점프가 되죠. 그리고 점프가 끝나면 다시 자동으로 또 스탠딩으로 돌아갈 겁니다. 요건 이제 이벤트죠. 여기는 지금 키 입력이 될 거고 여기는 이벤트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누르기 버튼 떼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상태가 전환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각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전환이 되는 뭐 이런 거 이제 하나의 트랜지션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더킹 상태에서 키를 떼주면 스탠딩으로 다시 돌아가고, 스탠딩에서 키를 누르면 다시 더킹 상태로 돌아가죠. 그래서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구현을 어떻게 하냐, 우리 좀 간단하게 일단 먼저 구현을 해볼 건데, 지금 우리 프로젝트는 간단하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상태를 이렇게 뭐 인원문이나 또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문자열 같은 걸 이용하셔가지고 상태를 구분을 해주시면 돼요. 이 친구는 저기 뭐냐, 인원 클래스 쓰시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이죠. 그래서 내가 특정 업데이트, 여기 우리 게임을 치면 업데이트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 프레임마다 실행되는 부분이죠. 상태를 체크를 해줍니다. 스위치 문으로 체크를 해서, 너 만약에 스탠딩 상태 하면은 계속 프레임이 돌면서 여기만 실행이 되겠죠. 다가 네가 점프를 눌렀네. 그러면은 상태가 바뀔 거예요. 점프 상태로. B키를 눌렀으면.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계속 점프 상태만 실행이 됩니다. 실행하다가 다운키를 누르면 다이브 상태로 또 다시 바꿔줄 거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함수 기반으로 나눠서 간단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거 프로젝트를 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거 보면, 자, 플레이어 로직에 이렇게 상태가 들어가 있어요. 자, 이렇게 업데이트해서 똑같이 돌고 있죠? 자, 내 상태를 기본적으로 받아주고, 그렇죠? 그거 앉으면은 앉는 함수 실행. 뭐, 네 상태가 걷고 있다 그럼 걷는 함수 실행. 그럼 예를 들어서 걷는 함수 기본 상태, 기본 상태에서 sit-down에서 우리가 이 키를 누르면 무슨 상태로만 바꿔주는 거예요? 여기서 로직 이동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상태만 바꿔주는 겁니다. 상태만. 그러면 내가 워크 상태가 되기 때문에 move 함수가 실행이 되겠죠? move 함수 내에서 너가 D키를 누르고 있다면 X방향으로 플러스만큼, A키를 누르고 있다면 X방향으로 마이너스만큼 로직 처리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키 상태가 바뀔 때 애니메이션도 미리 이전에 바꿔줘야 될 거고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구현이 가능해요. 대부분의 간단한 게임들은 그냥 이렇게 함수로 간단히 상태 패턴을 구현을 해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로직이 복잡하지 않거나.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한세치오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그 전투 로직도 다르고 이동 로직도 다르고 로직들이 많죠. 그런 친구 같은 경우 이렇게 함수로 간단하게 표현하다 보면은 이 친구 자체가 또 굉장히 많아지고 복잡해져서 작업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클래스로 다 쪼개 놓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인터페이스를 하나 만들어 줍니다. 그러다 이 친구가 하나의 상태를 표시하기 위한 클래스인 거죠. 그래서 이 친구를 상속받아서 뭐 더킹 스테이트 또는 뭐 점프 스테이트 해서 상태별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상태별로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 친구를 이제 우리가 상태를 조종할 객체가 하나 필요해요. 히어로 거죠. 자, 그래서 내 현재 상태를 클래스로 들고 있게 한 후에, 그쵸? 클래스에 객체를 들고 있게 한 후에 업데이트해서는 그 상태만 업데이트 시켜줍니다.
그리고 상태가 바꿔지는 그런 함수를 또 추가를 해줘야겠죠? 음. 쭉 보시면서 상태 객체가 추가가 되고 상태가 바뀔 때 그런 처리들을 쭉 봐서 이걸 이제 HFSM이라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보냐? 이런 걸 이제 GPT를 한번 또 보시면 돼요. HFSM 뿔뿔 코드 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상태를 하나씩 이렇게 클래스로 두고요. 그 상태들을 상속받는 또 상태 클래스를 두고 그리고 그 친구를 관리하는 클래스를 하나 두는 거죠. 뭐 매니저라고 이름 지어도 되고 FSM이라고 지어도 되고 그 친구가 해당 상태를 업데이트를 계속 시켜줍니다. 체인지 스테이지에 주면 우리 씬 체인지 하듯이 똑같이 바꿔주고 우리는 이제 이 친구를 어떻게 하냐? 프리웨어 로직이 들고 있어서 이 FSM 업데이트가 내 플레이어 로직에 요렇게 여기 FSM 업데이트 이 친구가 그냥 들어가면 끝나는 거죠. 여기 그냥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되는 겁니다. 이쪽을 이렇게 로직을 칠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여기 지금 수정이 안 되는데 FSM 업데이트 하나만 딱 들어가 버리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클래스로 한 번 더 묶어서 표시도 가능합니다. 그 각각의 과정을 조금 이렇게 설명을 다 넣어 놨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이 보시면서 한번 해보시면 되고 그러면은 이렇게만 놓고 보면은 FSM은 장점만 있어 보이죠. 음. 근데 단점도 명확하게 존재를 합니다. 어떤 단점이 존재를 하냐? 이거는 그림을 좀 보시면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간단한 거 FS로 만들기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죠? 근데 여러분들 게임이 계속 패치가 되고 업데이트가 되면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많아집니다. 상태가. 이거를 우리가 상태 패턴으로 처리를 하면 이미지가 잘렸네. 이거 코드 클래스로 나누고 코드 짠다고 해도 점점 복잡해지고 쉽지 않겠죠. 당장 뭐 요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이게 이제 엄청나게 이렇게 많아집니다. 점점.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 극복하기 위한 뭐 방법으로 행동 트리라는 걸 또 이용을 합니다. 자, 요게 이제 FSM이고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복잡해지죠. 오, 이거 뭡니까? 메이플? 메이플 크리에이터 이거 문서 정리 잘 돼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트리로 나눠서 또 구현도 가능해요. AI 같은 경우 이렇게 트리 많이 사용하고요. 플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HFSM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 나눠서. 왜냐면 입력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기 행동 트리로 입력 처리하기가 좀 까다로워요. 그래서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고 우리는 저기 FSM을 좀 활용을 잘 해보시면 돼요. 요거 링크 좋네요. 이거를 제가 이렇게 조금 해서 여기 넣어 놓을게요. 여기다가 제일 밑에다가 보자료. 그래서 저런 단점이 존재합니다. 이 친구도 결코 복잡해지면
계속 클래스가 늘어나고 계속 함수가 늘어나고 계속 꼬이기 때문에 점점 복잡해져요. 왜냐면은 다른 건 모르겠지만 데스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든 또 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공격 중에서도 죽을 수 있어야 되고 다 갈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럼 여기 코드는 결국 상태 패턴 쓰는 것만큼 안 쓰는 것만큼 뭐 똑같으시죠. 그래서 다양한 뭐 행동 트리나 이런 걸 활용하기도 한다. 그래서 언리얼 같은 경우는 여기 행동 트리가 아예 그냥 그 에디터 상에서 제공돼요. behavior tree 요게 그냥 이렇게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마우스 드래그로 그냥 작업할 수도 있어요. 유니티는 제공이 안 되는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만들었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일단 플레이어 로직만 처리를 해주기 위해서 FSM을 기준으로 그 여러분들 컨텐츠를 작업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좀 보면은 FSM은 얼마나 유용한가? 몇 가지 확장된 버전이 있죠. 간단하게 함수형으로 만들 수도 있고 클래스 이용해서 객체형으로 만들 수도 있고. 근데 최근에는 이제 게임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다양해져서 몬스터나 뭐 AI 같은 경우는 다 행동 트리를 많이 씁니다. 자, 그리고 FSM이나 뭐 아까 얘기한 간단한 로직 처리, 푸시다운 오토마타 쓸모가 없는 건 아니지만 여기 이게 뭐 클래스형이 좋아요, 함수형이 좋아요, 뭐 행동 트리가 좋아요. 이게 딱 정답이 없어요. 내 게임의 크기에 맞춰서 크기에 맞추고 그 게임의 로직에 종류에 맞춰셔가지고 고르셔야 됩니다. 아까 그 고양이 점프 게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고양이 점프 게임 함수형 FSM 정도면 충분해요. 음. 이걸 일단 구현을 하시고 구현이 완료가 된 후에 컨텐츠가 뭐 더 늘어나지 않는 것 같다. 플레이 로직이. 그러면 그냥 이대로 놔둬 쓰는 겁니다. 왜냐면 굳이 함수 한 5개 써가지고 만들 수 있는 거를 클래스 5개로 만들면 뭐 상소까지 받아야 되니까 7개 만들어야겠죠? 그리고 매니저 클래스까지 8개. 이거 코드를 파악하는 게 훨씬 더 어려워지거든요. 다른 사람이, 나는 내가 만든 사람이니까 파악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이 업무를 나를 대체한다고 가정을 하면 훨씬 더 어려운 선택지일 거라는 겁니다. 나중에 추가 유지 보수가 진행이 된다면 더 좋겠지만. 근데 이런 게임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 로직이 변하는 경우는 크게 없어요. 스테이지 구성들이 바뀌지. 계속 패치가 된다고 한데. 그래서 적절한 것을 여러분들이 고민해서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게 올바른 설계인 거예요. 정답이 절대 없다. 뭐가 더 좋다. 굳이 복잡하게 뭘 써야 된다. 이것들을 어느 정도 다방면에서 고려를 해보시면 좋아요. 자, 그래서 본인에게 맞는 선택하고 사용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항상 고민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 개발을 멈추고 내 다른 사람한테 들어와서 진행을 한다고 하셨을 때 가능할 건가 안 할 건가. 혹여나 어쩔 수 없이 이런 걸 선택하셨더라도 문서 정리한 거 내용 뭐 역기획서든 뭐든 다 정리하셔서 쓰셔야겠죠. 자, 그리고 패턴이 당연하게도 너무 복잡하게 우리가 사용을 하면 내부 상태 객체 동작이 바뀔 때 여러 군데에서 우리가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컨텐츠가 어떤 컨텐츠인지를 잘 고려를 해서 그 적당한 설계에 필요한 그것들을 골라서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FSM을 이렇게 이용을 좀 해보시면 되고, 그리고 몬스터도 똑같습니다. 뭐 이제 프레 FSM 이쪽이죠. 몬스터 FSM도 쭉 볼까요? 캣 고양이 만들어놨죠? 똑같죠? 스테이트 하나 들고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이렇게 또 처리를 해준 거죠.
대신 얘는 혼자 움직여야 하잖아요, 몬스터는. 그래서 시간을 하나 더 들고 있습니다. 시간을 하나 들고 계신 다음에 시간을 체크를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C다운 앉아있는 상태인데 계속 시간이 누적되다가 3초가 지났어. 그러면은 랜덤하게 여기 뭐야? 이동하는 스테이트 또 이동으로 바꿨죠. 워크 스테이트로 이동하게 하고 3초 또 쉬었다가 이동하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AI가 구현이 가능해지죠. 자, 그래서 이것도 한번 같이 조금 실행을 해볼게요. 받았고 아마 고양이 한 마리가 돌아다닐 겁니다. 똑같은 FS지만 시간으로 그냥 체크를 해주면은 인공지능인 거죠. 이렇게 앉아있다가 한 3초 움직이다가 또 앉고 오른쪽으로 가버리네. 맵 바깥으로 랜덤이어서 그래요. 앉아있다가 3초 있다가 움직이고 왔다 갔다 해지는 거죠, 친구들이. 잠자는 거 중간에 하나 넣어놓기도 하고. 그리고 플레이어 이렇게 제 키보드 누르고 있어요. 여기 오른쪽 키 다시 앉고 다가 또 앉고 손 띄면 이렇게 앉고 이런 것도 이제 키보드 입력에 따라서 처리하면은 플레이어가 되는 거고, 여러분들 시간 체크하셔서 인공지능 선택한 그 FSM 작성하시면 인공지능이 되는 거죠. 이렇게 먼저 해보시고 필요에 따라서 얘를 이제 뭐 함수형이 아닌 클래스형으로 갈 건지, 아니면은 나 AI는 조금 복잡해서 그 행동 트리로 가야겠네, 행동 트리로 갈 건지, 그런 걸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FSM은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럼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하실 건 뭐냐? 우리가 애니메이션 전환해봤죠? 음. 그것들을 전부 다 FSM을 하셔서 플레이어 로직을 다 만드셔야 됩니다. 이제 애니메이션 전환하는 게 됐고, 그럼 이거 로직 바뀔 때 이렇게 무슨 애니메이션 실행시켜 주세요. 이렇게 넣어주기도 하죠. 그리고 컴포넌트, 겟 컴포넌트로 불러와 주면 되고, 그래서 그 플레이어 로직을 이제 완성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작업들은 시간이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리기 때문에 다음 주 한 일주일 정도 시간 쓰셔가지고 플레이어 로직 하나, 주인공이죠? 주인공 로직 하나를 완성을 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